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 억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한국이 참여하도록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2024년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것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위기, 불경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한군인 자살방지 핫라인 이용 건수가 지난달에만 8만 8천 건을 기록해 월간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워싱턴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전쟁 기념비를 부부 동반으로 방문하고 26일에는 하이라이트로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회견, 국빈 만찬, 그리고 27일에는 의회 영어연설 등 20여 개 행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24일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통해 워싱턴 DC에 안착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10월 이래 근 12년 만에 이뤄진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앤드류스 군 공항에서 미국 측의 국빈 환영을 받고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숙소 밖까지 나온 한인 동포들의 열띤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저녁 워싱턴 DC에 있는 콘레드 호텔에서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동포 간담회를 갖고 미국 이민 120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들을 치아 격려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째 날인 25일에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해 참배하고 한미동맹 70주년에 초석을 쌓은 참전용사들의 뜻을 기리게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26일에는 오전 10시에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에 따른 공식 환영식이 개최되고 곧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연합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 구체화,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방안 등을 의제로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두 나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확장 억제 한국 참여 방안이 무엇인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방안은 어느 수준인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라 혜택에서 제외된 한국에게 선물을 주게 될 것인지 등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함께합니다.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인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30여 분간 연설하며 70년 된 한미동맹을 회고하며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시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IRA, 칩스법을 입법했던 미 의회가 한국에 어떤 호의를 밝힐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자동차, 최태원 SK 회장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25일 워싱턴 한미첨단산업포럼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28일 보스턴 창업사, 벤처캐피털과의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외교에 나서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이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낮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빈 오찬을 함께하게 됩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에 워싱턴 DC에서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에 MIT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하버드 대학 연설과 학생들과의 대화 등 일정을 소화하고 29일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한국이 참여하고 역할을 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나토식 핵 공유는 상황에 맞지 않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대만 유사시 한국군 파병 등은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일부 미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긴장이 고조되온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에 어떻게 공동 대응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한미 정상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운용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특보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이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한국이 참여하고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이넌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의 바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따른 강력한 전략 자산들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후의 핵사용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때에도 한국이 참여해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며 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한국 일각에서 거론되온 나토식 핵공유는 상황에 맞지 않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게는 재앙이 될 게 분명하다고 미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는 나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독자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억지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고 있어 한반도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아이넌 선임연구원은 만약 한국이 독자 핵 무장을 추구한다면 미국에서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왜 주둔해야 하느냐, 고지되는 한반도 위기에 미군들을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완전 철군론이 비등해져 북한 억지 핵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논 선임연구원은 이어 남북 대치에다가 값비싼 핵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중국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행동에 나서는 등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논 연구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 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우라늄 수입선이 끊겨 전체 전력의 30%나 즉각 상실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대만 유사시 한국에 개입되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원치 않고 한국에겐 자체 방어에만 주력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엘브리치 콜비 대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을 보면은 2027년을 전후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역량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한국 침공의 기회를 누리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대표는 미국은 대만 유사시 모든 역량을 중국과의 전쟁에 쏟아붓게 될 것이므로 한국에게는 대만 개입이나 파병보다는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자체 방어에 주력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인 25일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영상 메시지로 재선 도전을 공표하고 80세의 선거전에 뛰어들게 되지만 유권자들의 60 내지 70%나 전현직 대통령들의 재출마를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0세의 고령에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도전 때와 같이 이르면 2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마가,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을 살리려 했던 전임자를 저지한 후 팬데믹과 경제 위기를 극복한 4년 성적표를 토대로 두 번째 4년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재선 도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하게 되면 미국이 직면하게 될 위험성을 집중 부각시키며 트럼프 귀환 저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전형적인 캠페인보다는 대통령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정책과 실적을 널리 알리는 로우키 저강도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미국 노동운동의 대가인 세자르 차베스의 소녀인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를 재선 캠페인 매니저로 기용하는 등 2020년 대선에서 당선을 안겨준 론 클라인 전 비서실장, 마이크 도닐론 정치고문, 애니타 던 공보팀장, 스티브 리체티 입법고문 등으로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번 금요일에는 선거자금을 지원할 후원자들을 초대해 선거자금 마련에도 돌입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재선 캠페인에 나서면서 넘어야 할 장벽들에 부딪혀 있습니다. 23일 발표된 NBC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70%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민들의 60%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야후 뉴스의 여론조사에선 미국 유권자들의 38%는 바이든 트럼프의 리턴 매치에 염증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2024년 차기 대선에서 11월이면 81세가 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6월이면 77세가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턴 매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기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되면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싫든 좋든 맞상대로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란 드산티스 등 다른 공화당 후보가 낙점되면 민주당도 젊은 후보를 대안인물로 선택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중소규모 은행들의 금융위기로 비화되고 불경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올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물 가치는 1년 만에 25%나 급락했는데요. 이는 상업용 모기지의 38%나 제공하고 있는 중간 규모급 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가벼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옅은 불경기를 심각한 경기 침체로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적색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를 더 깊고 오래가게 만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업용 부동산이 근무 형태의 급변으로 빈 사무실의 공실률이 올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물 가치는 급락했으며 상업용 모기지의 38%나 제공하고 있는 중간규모 은행들의 부실로 번질 수 있고 이는 미국 불경기를 더 깊고 오래가게 악순환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오피스 건물에 비어있는 공실률은 올 1분기에 12.9%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추월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일대 전환됐고 회사들은 오피스 공간을 대폭 축소했으며 온라인 상거래 확대로 전통 쇼핑몰이 급속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일대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피스 빌딩의 가치는 1년 만에 25%나 급락했고 쇼핑몰의 가치는 19% 떨어졌습니다. 둘째,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기지나 기타 경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디폴트 비율도 높아지고 파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전문점인 베드앤베스는 결국 파산을 신청하고 미국 내 360곳의 매장 전부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소매점들은 앞으로 5만 곳이나 5년 내 폐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2년 안에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들이 대거 만기를 맞아 재융자해야 하는데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임대는 잘 안 되는 데다가 재융자 시 높아진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삼중고에 빠지고 손을 놓는 건물주들이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곧바로 금융위기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상업용 모기지의 38%나 중간 규모의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어 상업용 건물주들의 디폴트나 파산이 급증하면 지역은행들까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역은행들은 상업용 모기지의 38%나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해놓고 있습니다. 공공연금 기금도 9%는 상업용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급락은 금융위기를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 불경기가 가볍고 짧게 끝날 것으로 기대해온 예측을 깨고 깊고도 오래가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재향군인 자살 방지 핫라인에 걸려온 전화와 문자, 채팅 건수가 지난달에만 8만 8천 건을 기록해 월간으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9.11 이후 재향군인과 현역군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NBC 뉴스가 입수한 새로운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전역병들을 위한 자살 핫라인은 3월에만 8만 8천 건 이상 전화나 문자, 채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핫라인이 가장 바빴던 팬데믹 첫 10개월간의 건수보다 거의 28% 더 높고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된 후 급증했던 2021년 8월보다 15% 더 많은 겁니다. 재향군인부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핫라인 접촉 건수는 2020년 77만 5천 건에서 2022년 89만 6천 건으로 15% 증가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7만 4천 건, 2021년 3월에는 6만 7천 건, 2020년 3월에는 6만 7,500건을 기록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이 같은 증가는 전역병들의 자살 방지 캠페인과 새로운 핫라인 988번을 개설해 이용을 독려한 덕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참전용사들은 이러한 급증이 20년에 걸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힘든 결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2021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참전용사 중 약 62%가 근무 중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 재향군인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향군인의 거의 49%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퇴역 군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군인들과 통역사 등 남겨진 이들에 대한 극도의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직후 재향군인 위기 핫라인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6,800명 이상의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 사망했습니다. 2021년 브라운 대학교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전쟁에서 3만 명 이상의 군인과 참전 용사가 자살했으며 이는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최신 연례 자살 예방 보고서는 사망을 세대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젊은 집단에서 정신건강 위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망률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8세에서 34세 사이의 퇴역 군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연령대의 자살률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증가한 반면 다른 모든 그룹에서는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